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오늘도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오늘도 일단,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데에 의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양시장 모두 강보합,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투자 심리는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바이오가 침체를 보여줌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환경이 늪에 빠진 것처럼 지루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악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공판, 1차 공판이 나는, 판결이 나는 그런 어떤 날이기 때문에, 다소 좀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어요. 일단 임원들은 실형, 그죠? 직원들은 사회봉사, 집행유예, 이렇게 결과 나왔으면, 3차 공판까지 가야 되죠. 결국은, 좀, 3심까지 가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악재들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부분이 여타 다른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진 않죠. 아무래도 그죠?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또 기업이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예, 오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좀 호재성 재료가 나왔었죠. 트룩시마 관련돼서 임상 3상이 미국 학회에서 발표가 됐어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기존 오리지널 약보다 효과가 더 좋아도 안 돼요. 그죠? 더 나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동등해야 됩니다. 그죠? 이 트룩시마가 사실 램시마보다 더 효자예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룩시마는 아무래도 이제 항암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어떤 재료들도 나왔었습니다만 결국 주가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HLB도 오늘 노력은 했죠. 그죠? 오늘 개인들 물량 많이 털리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밑으로 좀 꼬리를 달린 그런 모습이 나와서 장중에 10만원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0만원 못 미쳐서 하락을 했었죠. 자, 개인들 물량이 계속 좀 털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좀 의도적으로 장중에 뺐다가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오늘 대구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바이오 전체 시장 환경이 그다지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젠도 조금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이렇다 할 만하게 증가하지 못했죠. 자, 젠백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종목이에요. 매기가 다 이쪽으로 좀 쏠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젠백스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이 바이오 시장의 환경이 물론 이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큐리언트라든가 한올바이오파마 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양호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고 특별히 변동성은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또 다음 주에 기대가 되고 있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전 장중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3세대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어요. 이제 다시 이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다시 한번 기지를 좀 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환경이 여러분들 그 신약 또 무슨 또 최근에 알츠하이머 또 아토피 굉장히 또 바이오 자체적으로도 이제 종목이 막 변하잖아요. 이슈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사실 전 세계적인 바이오 시장의 어떤 그 매년 성장하는 데서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제가 이제 장중, 주식 공부하는 그런 코너에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도 좀, 제가 방송을 해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관련주도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HLB라든가 또 대장주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또
면역항암제인 뭐 신라젠, 그 외에도 많죠, 종목군들이.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젠백스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바이오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5만 원에 빠르게 또 복귀를 했죠. 그나마 IT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이고 또 추세 복귀도 좀 빠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IT가 조정을 받을 때는 그렇죠. 바이오에 다시 매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차분하게 바이오를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HLB 차트부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또 주가의 흐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소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뭐 낙폭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손 치더라도 장중 변동폭이 좀 큽니다. 내가 만약에 세력 입장이라고 본다면 HLB를 지금 흔들어내면서 개인들 물량을 좀 털어나가는 그런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LB의 매매 동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죠. 지난주 5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연속 열흘 정도 계속 개인들은 물량이 털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HLB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자, 기관이 주로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아직 뭐 공격적이지 않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해서 또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에 내일 다시 10만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개인들 물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선점매수성 물량. 차트를 보고 또 최근 하락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감에 의해서 물량 좀 계속 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주 꿋꿋하게 오르진 않아도 떨어지진 않는다. 자, 마치 누군가 밑에서 받쳐놓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또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오후 2시에 공판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임원들 3명이 실형을 받았어요. 그쵸? 뭐 최고 2년형에 이렇게. 사실 뭐 분식회계를 이들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은닉하고 또 인멸했다라는 그런 의심으로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일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점, 물론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악재는 분명하죠.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7% 떨어졌는데요. 이게 오늘의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요.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하는 그런 흐름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오늘 뭐 무죄가 나왔다라서 치더라도 만에 하나 그래도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러한 심리적인 이런 악재를 통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았을 뿐이지,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세가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추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래가 크게 수반이 되지 않고, 근데 이제 매집이 굉장히 잘 된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셀트리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처져 있죠. 그죠? 뭐, 삼성바이오는 호재만 있고, 셀트리온은 악재만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재료와 상관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밀리고 있는데, 똑같은 시점에서 셀트리온은 지금 밑으로 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공매도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셀트리온은 지금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에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공매도 상위를 보니까 셀트리온이 4번째 있어요. 그쵸? 4위에 최근 한 달 동안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이지 않죠. 그쵸? 네. 일단 공매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매도가 잘 안 나오고요.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셀트리온은 그만큼 약점이 있다는 얘기고,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얘기고, 삼성바이오는 저 약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뭐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의 일부가
그때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하기 전이었죠. 삼성 쪽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물론 근거 있는 팩트는 아닙니다만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 지금도 아무튼 삼성바이오는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셀트리온만 있다.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는 좀 달라요. 삼성바이오는 굳건하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밀리지 않고 좀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쵸?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기준을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기만 한다면 크게 빠지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는 추세가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그렇죠. 18만원 분기점에서 위로 19만원, 20만원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17만원 아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바이오 행경을 조금 더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셀트리온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 학회에서 트룩시마 관련된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결과 어땠죠? 결과 괜찮았어요. 그럼 올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뭐 거래량 증가도 없이 오늘 트룩시마 3상 긍정적인 결과 또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0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된 점이 조금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수급이라든가 또 공매도 관련된 이런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좀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흐름 자체는 뭐 여전히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바이오 전체의 투자 심리를 짊어지고 가는 대장주이면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 잠깐 볼게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환경이 양호한 상태에서 신라젠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좀 멀리 좀 멀어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수반이 안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이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면역 항암제 관련된 어떠한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면 신라젠도 뭐 충분히 옳은 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젠백스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그죠? 연속 3일 거래량이. 물론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긴 합니다. 오늘은 6.5% 하락하면서 4만원대가 붕괴가 됐죠. 자, 젠백스는 최근에 기록을 세웠어요. 그쵸? 네. 거의 하한가에서 상한가까지 말아올리는 하루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좀 투기에 가깝죠. 그쵸? 네. 자, 젠백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젠백스 지오를 볼게요. 근데 젠백스 지오는 3일 연속 상한가예요. 그죠? 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진짜 투기죠. 자, 젠백스 지오가 오늘 거래량이 얼마인가요? 6,700만 주인가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타꾼도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이 아니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은 이 젠백스라든가 젠백스 지오 관련해서 이쪽으로 매기가 다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바이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젠백스 지오가 물론 단일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 경고인가요? 그렇죠? 그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젠백스 지오가 상한가라고 한다면 젠백스도 약간 투기적인 어떤 흐름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를 봐서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과연 손바뀜의 거래량일지 젠백스가 아니면 분산 개념의 물량을 이제 팔아치우는 그런 물량의 거래량인지를 여러분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 메커니즘 말씀드릴 때
그런 어떠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젠백스 위험하죠. 지금 그쵸? 물론 지금 알츠하이머가 또 대세지 않습니까? 그쵸? 뭐 삼상 실패했다가 또 삼상 뭐 성공했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미국 바이오젠 얘기입니다. 바이오젠이 아마 내년도에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거예요. 지금 NDA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또 좋은 뚜렷하게 지금 치료제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사실은 젠백스가 임상 이상 아닙니까? 국내 이상. 그걸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게 알츠하이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묻힐 수 있는 그런 뭐 묻히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알츠하이머라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슈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젠백스 지오의 어떤 3일 연속 상한가가 이 젠백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뚜렷한 어떤 바이오 업종에서 뚜렷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료? 또 이런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이 알츠하이머는 당분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단기 투기에 동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젠백스 지오를 봤잖아요. 그죠? 젠백스 지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죠? 그죠? 필링크란 종목이에요. 자, 필링크도 난리예요. 전혀 거래가 없다가 지난 주말부터 해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자, 젠백스 지오까지 또 젠백스 지오 가지고 있는 필링크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필링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투기가 지금 심합니다. 거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틀 연속 거래가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쳐다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뭐 이 종목 외에도 우리 늘 봤던 메지온이라든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뭐 똑같아요. 특별히 변함이 없죠. 뭐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지금 NDA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FDA 승인 신청을 내는데 아마 제일 빨리 신청하는 회사가 아마 HL보다 좀 빠를 수 있지 않나. HL은 지금 내년 4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지온이 조금 더 신청이 좀 빠를 수 있지 않나. 이제 둘 다 희귀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6개월 정도 예상을 한다면 물론 이게 바이오는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예정대로 착착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HLB와 메지온 둘 다 한번 내년도에 그렇죠 FDA 통과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밑으로 쳐져서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핫했던 그죠? 지난 가을 가장 핫했던 HLB라든가 메지온이라든가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것들이 한풀 꺾이니까 그렇죠. 뭐 알츠하이머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젠백스 쪽으로 매기가 지금 다 이동이 된 것. 또 얼마든지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또 면역 항암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양호한 종목군들 몇 종목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큐리언트. 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뭐 따라가는 건 부담이 되고 이제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사실 얘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NRDO 최초의 기업이다. 상장된 최초의 기업인데 아직 성과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그 아토피라든가 또 결핵 있죠. 그죠? 제대 내성. 그러니까 뭐냐면 결핵이요, 여러분들. 이 내성,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것도 큐리언트의 그 다제 내성 결핵 치료제가 텔라세백인가? 텔라세백이 지금 PRV를 획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심사 우선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리언트도 물론 NDA를 통해서 FDA 이게 아니라 얘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임상 2상 정도가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또 기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큐리언트의 최근 상승은 아무래도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다음 주 상장. 그게 이제 두 번째 NRDO 바이오 업체죠. 그렇죠? 이미 NRDO 업체 중에서 1조 5천억의 그렇죠.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큐리언트도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큐리언트도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에 또 그렇죠. 탑라인 공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한올 바이오 파마.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뭐가 있나요? 바이오 테라피틱,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그렇죠. 물질을 갖다가 제공을 한 레고캠 바이오. 자, 이 종목도 여러분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도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상장이 되는 오늘 또 나왔잖아요. 50억 받았다고. 자, 이게 기술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서치를 레고캠 바이오가 하고요. 디벨롭먼트를 그렇죠. 브릿지 바이오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링거 인겔하임에다가 1조 5천억 주고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으면 계속 6대4 정도, 45대 5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로얄티,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다음 주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상장이 또 이슈가 되면서 또 가파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 종목은 뭐 큰 부담이 없죠. 가파른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세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바이오 환경이 뚜렷하게 변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매기가 이전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항암제 신약에서 그죠 바이오 시밀러에서 또 뭐 면역 항암제를 통해서 또 뭐 아토피다, 알츠하이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시장에서 바이오가 안 되면 시장 전체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떠한 판단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잘 쫓아오시고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처음 방송 접하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방송을 하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